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초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무형문화재 8호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면서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남다른 열정으로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대전 청소년 국악단 조혜영 단장을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 말씀을 드릴 때 무형문화재 8호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8호 가야금 산조는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중앙무형문화재는 서울문화재를 중앙무형문화재로 칭하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그냥 무형문화재 몇 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의 이수자입니다. 네, 이수자라는 것은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에게 전수를 하다가 한 5년간 공부를 합니다. 네. 5년간 공부를 해서 이수자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아서 이수자가 되겠다 생각하면 이수자 칭호를 받고 하는 그런 그러면 건데요. 이제 인정을 받는 네. 그런 그 어떤 책임과 더불어서 그 사람은 이런 실력의 소유자라는 걸 인정해주는 하나의 뭐 증서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국악에 대해서 특히 그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인 가정인데요. 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재능이 많으셨고요. 학교에서도 춤과 음악을 가르쳤던 분이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 가정에서 음악을 많이 접했고요. 또 언니가 국립국악중학교를 가면서 저희가 다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립국악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계속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됐고, 동생도 또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세 자매가 네. 국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이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시고 현재도 공주대와 고려대 외래교수로 계신데 네. 결혼하신 후에는 미국에서 한동안 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도 이 가야금 우리 국악과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죠. 결혼을 해서 87년도에 네.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미국에서 7년 동안 살았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한인 교회인 뭐 세종학교에 가서 가야금도 지도도 하고,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때 가야금을 가지고 여러 번 연주도 하고, 학생들이나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지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많은 연주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망을 하고 있었고, 7년 동안 살다가 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이수자라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을 통과를 하셔서 지금 이제 선정이 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전통 가야금 하면 12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량 가야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18줄, 25줄 뭐 네, 이제 네. 이렇게 그런 개량 가야금이 등장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 후학들이 학생들이 오히려 전통 가야금보다는 개량 가야금 쪽에 더 매력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는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대중이 듣기에는 네. 그 18줄이나 뭐 25현이나 이런 악기가 서양 악기하고 같이 또 연주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대중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같이 이제 서양 악기하고 연주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서서도 하고, 이렇게 몸놀림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음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중가요도 그 어떤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할 때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25연을 통한 그런 음악인데요. 12현하고 25현하고는 엄격히 음악적 성격이 다릅니다. 12현은 우리나라 음악의 특색인 식임새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전성이나 태성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25연은 어떻게 하면 칠음 음계가 되거든요. 칠음 음계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이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 서양 음악의 음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5연을 가지고 연주를 할 때는 어떤 우리나라 음악적인 성격보다도 서양 음악적인 그런 성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한다면 그 민요에 네. 세타령이 있잖아요. 예. 세타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음 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는 목이라든가 꺾는 목이라든가 평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사를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한국 음악의 어떤 가락이 나오는 맛이 거죠.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떠는 목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세간 나라 이거는 나라 든다 예.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멋이잖아요. 네, 이렇게 떠는 목 세가 이거는 이제 그냥 평목이에요. 예. 그리고 꺾은 목 판소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소리에서도 이제 쑥대머리 같은 경우 쑥대머리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헤치는 예. 그런 농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음악에서는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똑같게 흔들리는 것이 서양 음악의 특징이고 우리나라 음악에서는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띠란 다이린 이런 식으로 음과 음 사이를 흘려내린다든지 네. 음과 음 사이를 끌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음악의 멋이거든요. 네. 근데 서양 음악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래를 할 때. 그렇죠. 그냥 그 음에서 그 음으로 딱 떨어져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어떤 다른 점이 있는데도 25현을 어떤 우리 전통 음악하고 똑같게 생각하고 감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5현은 25현 그대로 계량 가야금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현에 우리 이제 전통 산조 가야금이라든지 정악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2현으로 된 악기거든요. 그 악기는 또 그 악기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의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네. 가락을 이렇게 선보일 때 특히 그 외국인들이 우리 그 12줄 가야금이라든가 궁상각지우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꺾임 같은 거. 네. 외국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는 뭐 퓨전 국악, 국적 불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25년에 더 어떤 면에서 쉽게 접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외국에서 제가 연주를 할 때 보면 25연으로 하면 그게 어떤 음역도 굉장히 피아노처럼 3옥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3옥탑으로 되어 있고 뭐 하프처럼 소리도 맑은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25연은 어떤 나이롱줄 같은 계량줄이라고 보통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량줄로 되어 있고 정악가야금이라든지 산조가야금이라든지 이런 줄은 그러니까 명주실로 되어 있어서 어떤 그렇군요. 은은한 그런 네. 멋이 있거든요. 근데 계량가야금에서 나오는 악기는 하프 소리처럼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3옥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역이 넓어서 그
곡을 연주를 할 때, 그 대중가요라든가 서양 음악을 연주하기는 적합한 악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주 방법도 보면 그냥 피아노하고 비슷하게 네. 왼쪽은 반주를 담당하고 있고 오른쪽은 주 멜로디로 연주를 하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 방법도 어떤 작곡자에 따라서 작곡자가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하는 것이고요. 네. 뭐 12현은 민요라든가 산조라든가 이런 전통 음악을 연주를 할 때는 왼쪽 손은 이렇게 줄을 농한다고 그래서 농현이라고 합니다. 네. 줄을 아. 농연을 하고 오른쪽은 항상 이렇게 그 주법으로 연주를 하고 연주법이 딱 고정이 그렇군요. 되어 있는데 계량가야금 그 작곡자의 의도대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25현 계량가야금이 우리가 하기 이전에 벌써 북한에서 연주되었던 그런 악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북한에 있는 악보를 가지고 저희가 그 25현 가야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퓨전 국악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 가락이 퇴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 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퓨전 국악에 대해서. 저도 연주를 재미있게 할 때는 또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서양 악기 어떤 악기하고 이렇게 많이 모험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하고도 해보고 드럼하고도 해보고 신디사이저 같은 것하고도 해보고 그러는데 참 잘 어울리고 참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도 저도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업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악기에 저는 이런 악기를 쓰더라도 반주 악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주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 어떤 반주식으로 들어온다거나 서로 이제 가끔은 주고받는 형태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금에 맞춰진 그런 어떤 반주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퓨전이라는 음악이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악이지만 네. 우리의 어떤 고유의 우리 음악의 이제 특색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서양 악기에 빼앗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가야금 연주를 돋보이기 위해서 서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퓨전에 네. 대해서 구태여 그래도 궁합이 참 잘 맞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신디사이저 소리를 참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그 가야금 소리를 서양 악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피아노 소리에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는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가야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지는 소리, 대금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악기의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금을 연주를 할 때 신디사이저가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면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신디사이저하고 하기를 참 좋아하고 신디사이저는 우리의 이제 전통 음악인 정악에도 참 잘 어울려서 그거를 시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군요. 네. 뭐 우리 것을 꼭 고집한다기보다 현대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우리 것이 주가 되고 그들이 이제 서브가 돼서 우리 것을 더 돋보이게 한다면 구태여 뭐 그 나쁜 네.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조 단장님을 대전 청소년 국악단 조혜영 단장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 국악단을 창단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대전에는 제가 이렇게
저희 그 국악을 전공을 할 때는 인원도 많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국립국악중학교가 남자 20명, 여자 20명 뽑아서 6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0명인데 6년을 공부하다 보면 졸업생이 30명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대로 또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악기를 갖고 이제 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무슨 악기냐 해서 가야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특이한 악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피아노를 한다거나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시 받아들이고, 이제 국악기를 한다고 하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한국 사람이 한국 악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왜 특이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7년을 살고 고향이 이제 이쪽 충청도이기 때문에 네. 대전에 뭐 연구단지도 있고 그래서 남편에게 서울로 갈 기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으로 가자고 해서 연구소로 이제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요. 오자마자 저도 이제 대전 예고에 나가서 네. 학생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서울보다도 대전이 그 국악을 하는 학교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보니까 그 홍성표 교육감 시절에 예. 학교에 지원을 얼마를 교육청에서 하고 국악 교육을 하게끔 반강제적으로 그런 지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초등학교가 한 5, 60개 교가 국악을 그랬어요? 하고 있었고 네. 중학교도 한 2, 30개 학교에서 국악반이 있어서 네. 교육청 주관으로 예선에서 통과된 학교를 또 그 본선에서 또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경연대회도 열고 이제 그랬군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지나치도록 과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국악에. 네. 국악하는 분위기가 대전에 넘쳐났기 때문에 대전에는 지금 대전 예고하고 모건대학교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네. 그 외에 이제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아우러서 무대도 설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국악도 우리나라 음악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곳저곳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 같이 다른 분들도 제 마음하고 똑같지는 않았었어요. 호응이 별로 없었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국악 학생 모집 요강, 예. 국악단 모집 요강이지 말하자면요. 그거를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문에다 끼워서 돌렸거든요. 돌려가지고 오디션도 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단원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심에 뭐 초보자도 이제 처음에는 단원으로 다 이제 그 단원이라는 것이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그러니까 정단원이 있고 준단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네. 시작을 했었어요. 예. 네. 그 호응은 많이 받았습니까? 처음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기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많으니까 네. 청소년 국악단으로 만들자 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창단 연주를 2001년도에 했는데 그때 단원이 100명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대단했네요. 이제 각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도움을 주셔서 한 10명이 또 지도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연습은 시립
연정국악원에서 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연습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김준호 관장님이라든지 신흥재 선생이 이제 지휘를 맡아서 해주셨고, 네. 뭐 이수임 선생님이 검은고 가르쳤고, 또 박정수 선생님이 또 가야금을 했었고, 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봉사 정신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전에 국악의 어떤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 참 나갔었습니다.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것을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 여민락 예술단도 창단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참 창단을 여러 개 하셨어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국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누가 뭐 가야금을 한다, 뭐 대금을 한다 그러면은 남달리 생각이 들지를 않고 이거는 내 일이라는 어떤 사명의식이 네. 투철한 사명의식 그것도 그게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강의를 맡으면서 그 학생들은 제가 이제 몇 군데 대학교를 그 국악에만 초점을 맞춰서 강의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인원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악이든 양악이든 타악기든 그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그 악기를 배우러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피아노는 뭐 거의 네, 피아노는 필수고. 뭐 필수고 네. 악기를 배우러 많이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우리 대학 입시. 대학교의 네, 대학 대학교의 입시. 입시 제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즐겁게 하던 악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을 놓게 되고 오로지 공부에만 이제 전념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조금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쉽게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 강의 제목도 악기 실습을 통한 무대 연습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예. 어렸을 때 악기를 다루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굉장히 호응이 커서 각 학년마다 인원 제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도 고려대학교가 이제 어떤 음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어떤 이해력도 부족하시고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이제 뭐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학생들이나 저나 너무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습한다는 마음을 심어줬고 그리고 악기의 편성도 국악기하고 양악기하고 편성이 됐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편곡도 해야 됐고 네. 그리고 그 판소리의 이제 북으로 서양 악기로 연주하는데 드럼처럼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 북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보면 거의 뭐 우리나라의 장단, 진양장단이라든지 중무리 장단이라든지 판소리에 맞는 그런 장단만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양 음악에 한번 듣고 거기에 맞는 가락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유도도 했고, 네. 또 연습해 갖고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듣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 그러니까 수업을 창작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네. 또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의 어떤 글자 그대로 퓨전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창작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럼요. 그냥 네. 악보에
그냥 악보에만 이제 있는 그대로 음표 그대로 연주하는 것만 했지 창작이라는 거는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 그 옛날 방식은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앉아서 악보 없이 공부를 하는 그럼요. 것이 한국 음악이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입시에 찌들었던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분출할 수 있는 것을 또 마련해 주셨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이제 국악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남편께서 볼보 자동차 본사의 부사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여기 대전에 그 삼성중공업 네.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볼보 중장비예요. 예, 볼보 예, 중장비, 볼보 코리아 이쪽으로 직장을 옮겼고 2년 전에 그 볼보 본사 부사장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동아시아 쪽 네.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있죠, 부사장들이. 네네. 네. 시장이 커지면서 음. 그 동양인도 한 명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남편이 그렇군요. 예, 다 뭐 한 그 파트별로 그러니까 연구소 파트거든요. 연구소에 한 네. 6명, 7명 정도 있는데 동양인은 이제 남편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서 벨기에로 2년 전에 네.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남편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는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예. 두 아들을 낳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도 그렇죠. 이제 있게 되고 현재, 네. 또 크니까 또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큰아이는 지금 이제 보스턴에서 치과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작은 애는 여기 대전에 이제 그 솔브리지 국제대학에서 네. 지금 공부를 하다가 9월부터는 미국에 또 조지아 텍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럼 네 식구가 지금 다 이렇게 네. 각각. 네, 네. 지금 뿔뿔이 다. 근데 이제 남편께서는 네.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커서 자녀들이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부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실 텐데 이렇게 대전에서 머물고 계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한 우물만 판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악에만 오로지 이제 매진을 했고 다른 거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어떤 주둔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도 뭐 1년에 4번 정도는 또 한국으로 출장도 오고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이 그 여름 방학이라든지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는 다 이제 벨기에로 모여가지고 네. 같이 휴가를 또 즐기고 네. 그래서 벨기에로 저도 이제 뭐 1년에 4달, 5달 정도는 벨기에에 가 있고 네. 그쪽에 또 가면 거기서 지금 벨기에는 EU 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 네, 그런 네, EU 조그만 기관. 네. 아주 아름다운 그렇죠. 나라인데요. 네. 그 음악적인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높은데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국 문화원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가서 벨기에 가게 되면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습도 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가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유럽이 네. 뭐 그냥 차만 타면은 그렇죠. 뭐 이 나라도 나오고 저 나라도 나오고 참 특히 그쪽은 재미있어요. 베네룩스 3국 같은 데가 아주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그 유로 사용하는 그렇죠. 것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와 같은데
제가 이제 벨기에 와 있으니까 독일에 있는 그 한국 음악에 목마른 분들이 네. 독일에서 이제 뭐 벨기에까지 와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은 제가 이제 벨기에나 독일이나 독일 디셀도르프 이런 네. 데서 강습과 어떤 그 공연을 통해서 또 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학만 되면 또 저를 또 기다리는 분들이 또 많고 또 한국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든 일이 끝나면 한국에서 이제 네.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주위에 이제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 그래서 한국은 제가 지키고 있고 어. 당분간은 남편은 벨기에를 그렇군요. 지키고 있고 어. 그리고 남편이 또 15군데 나라에 볼보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다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군요. 예, 출장을 다니고 그래서 굳이 벨기에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군요. 서로 이제 뭐 한참 그 힘 있을 때 네. 에너지가 넘칠 때 어.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얘네들도 이제 한국에 일이 좀 있어요. 네. 일이 있으니까 또 들락날락 이게, 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을 지키셔야 된 네, 제가 그런 좀 입장이군요.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휴가를 받아서 남편이 있는 벨기에 쪽을 가더라도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면 뭐 별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네요. 역시 또 우리 국악과 가야금과 함께 네. 생활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대전 청소년 국악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쉬움이 많거든요. 네.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매년 정기 연주회도 하고 활발하게 연주를 했었는데 2007년 이후로는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 단원도 많고 각 파트별로 이제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이게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활발하게 연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대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대전 시립 청소년 국악단으로 예. 만들어져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좀 있고 네.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좀 덜 힘들게 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학을 또 가르치고 싶고 네. 어쨌든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즐기는 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네. 예, 앞으로도 그냥 계속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뼈는 한국에다 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렇게 또 젊음과 더불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 것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 것을 지키자라는 그런 말씀. 작은 바람이지만 시립 청소년 국악단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또 시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조금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티타임스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무형문화재파로 강태옥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면서 우리 전통악기 가야금에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대전 청소년 국악단 조혜영 단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